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나를 만드는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고 나의 선택, 즉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온 아뜰리에입니다. 오늘은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문판 제목이 살벌한데요. 좋은 내용이 상당히 많으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무의식, 의지, 행동, 생각과 감정, 이렇게 4가지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무의식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관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을 95%가 무의식이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언가를 계속 증명하려고 합니다. 가령 나는 성실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데드라인에 맞춰 일을 해, 라든가 벌써 나이가 30대네 나는 예전만큼 사랑스럽지 않아 와 같은 말이 무의식 속에 콕 박혀 있다면 무의식 속에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계속 증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무의식을 옳은 방향, 즉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가리키도록 바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꿈을 좁게 방향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잘게 자르고 이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꼼꼼히 확인하고 종국에는 이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내가 이전까지 해왔던 일들을 계속 추구하고 쉽게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매수하려 듭니다. 지금 안 해도 괜찮아, 내일부터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수만 가지 예를 들면서 지금 할 필요 없다는 핑계를 계속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의식을 떨쳐내려면 수많은 생각, 상상, 그리고 다짐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우리 뇌의 물리적 구조를 생각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습관을 만드는 것처럼 단언적인 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해서 뇌의 신경 경로를 나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행동에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 집중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목표와 결과를 제시하는 데에 집중해서 무의식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야, 실행하기 힘드네 가 아니고 이걸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무의식은 문제가 아닌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저자가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과 생각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에 애초에 편견이나 오류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내가 어떤 것에 의지가 있는지, 어떤 것에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자기 이해를, 지금 인생의 장애물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과 별개로 행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기 싫은 날에도 결국 일어나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은 일을 자주 미루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그냥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한 완벽한 기분이 준비된 상태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순간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순간, 시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늘이 최고의 순간인 것처럼, 최고의 날인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행동해라. 결국 행동으로 생각이 바뀌지 행동을 생각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동으로 생각마저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늘 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나 여러 의심들에 집중해서 행동하지 말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기초해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행동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행동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항상 이성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주 난 정말 멍청해, 난 실패자야, 나는 너무 부족해 와 같이 실제보다 나를 좀 더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이런 식의 자기 대화는 우리의 삶을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결국 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인간의 마음은 실제보다 일을 훨씬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감정에, 나의 생각에 너무 집중해서 일을 그르치는 행동은 그만두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운, 외부 환경, 어린 시절 때문이라고 탓하곤 합니다. 환경은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단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낼 뿐입니다. 외부 환경, 어린 시절을 탓하는 것은 그만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의지가 있습니다. 설령 지금까지 내 의지대로 되지 않던 일도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국 내가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만약 환경 때문에 아니면 운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이후의 삶 자체는 100%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일단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의지라는 개념을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준비되어 있는 상태 아니면 기꺼이 하려는 욕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을 할 의지가 있는가? 반대로 질문하시는 것도 좋아요. 나는 건강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마음속으로 괜찮다고 한다면 지금 이대로의 삶이 만족스럽거나 아니면 참을 만한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내가 참는 만큼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던 멋진 몸을 가진 상대를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만족스러운데 그 사람들이 부러울까요? 나는 건강한 몸을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사는 것이 참을만 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나에 대한 죄책감, 후회, 원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의지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원하는 것들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